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합류하지 못한 채로 그냥 대선까지 가는 건가요?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이 장악돼서는 안 된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뭐 100% 200%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 전 또 대표셨잖아요. 네. 대선 국면에서는 지지층들이 결국 양쪽으로 굉장히 결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화가 만약 된다면 거의 뭐 우리가 과거의 대선과 같은 구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지지율 보니까 과반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50%를 못 얻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3자 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하고 그렇죠, 합치면은 그렇죠. 지난번에 양자 70% 구도에서 이상이 그렇게 될 나왔던 텐데. 것이고 3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되면 결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확산 정도가 달라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대위에 많은 분들이 합류하고 계신데 지금 합류 안 하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중요 인물 중에 한동훈 전 대표, 그런가요? 네. 네,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아플 것 같기도 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해프닝에 대한 사과, 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한 사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뭐 이런 것들 3가지를 요구했는데 이거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합류하지 못한 채로 그냥 대선까지 가는 건가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님의 여러 가지 입장과 생각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나 근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분들이시고 그 최전선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지난번에 우리가 경선 과정을 거쳐서 두 분이 나중에 이제 양자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주 그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치열함 속에서도 공동된 목표 이 나라가 이런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입장들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께서 또 일견 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입장이 다르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건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이 장악돼서는 안 된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뭐 100% 200%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통령 후보는 후보자로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전 또 대표로서 또 경쟁했던 후보자로서 그런 역할을 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의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충분히 서로를 위해서 협력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바지에 짠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좀 막바지가 아니라 더 빨리 짠 하셨으면 좋죠. 네, 그렇죠. 네. 워낙 또 좋아하는 그 네. 팬층이 두텁기 때문에 네. 등장하시면 아주 환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단일화에 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캠페인 과정에서 아직까지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 전 또 대표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서 또 제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또 실무국장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네.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 그 후보께서 뭐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시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지도 새롭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기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 후보님 말씀처럼 정말 압도적이고 새로운 모습들이 나온다면 분위기가 또 반전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는 지지층들이 결국 양쪽으로 굉장히 결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뭐 데이터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때 지금 점점 이런 것들이 수습이 되면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렇게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결집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 대표의 도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죠. TK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TK에서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양자 구도로 갔을 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이게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양자를 했을 때 이재명, 김문수를 했을 때는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네. 그건 뭐냐면 이준석 후보로 TK에서 이준석 후보로 가는 표는 다 보수표라는 거죠.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하고 그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합치면은 1대1 구도로 조사했을 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화가 만약 된다면 거의 뭐 우리가 과거의 대선과 같은 구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이준석 후보께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저희 지역에 오셨어요. 부산 동래구에 네. 동래구에 오셔서 향교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후보께서 우리 동네 향교를 방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드라마나 소설 속의 이야기인데요. 네.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호선 반장님 소설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소설을 많이 보신 겁니까? 상상이 좀 상상하면 할수록 재밌어져가지고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네네. 그 단일화 말입니다. 여론조사. 네네. 저희가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2일, 13일 실시한 여론조사거든요. 보니까 재밌어요. 3자 대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51, 31, 8이에요. 그런데 양자 대결을 하면은 이재명, 김문수가 55, 39, 이재명, 이준석이 54, 32예요. 오히려 단일화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모양새더라고요. 근데 뭐 그 갤럽 여론조사 하나만 보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이재명 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좁아진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한 8%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한 자릿대로 이제는 추격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지 단편적으로 그때 여론조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갤럽 조사에서 TK 네. 조사가 나왔을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처럼 합치면은 더블 스코어가 되는 거거든요. 보수 진영으로.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의 여러 관계, 그다음에 단일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변수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지지율에서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한 자릿수 안에 계속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양쪽으로 더 결집력이 더 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준석 후보님의 그 압도적 새로움을 좀 앞으로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 말입니다. 네네. TK 지지율이요. 김문수 후보 TK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제가 자세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대구 경북에서 74, 72% 정도 얻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지지율 보니까 과반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50%를 못 얻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3자 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하고 그렇죠, 합치면은 그렇죠. 지난번에 양자 70% 구도에서 이상이 그렇게 될 나왔던 텐데. 것이고, 아까 그 조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아마 이 지금 3자 구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과반이 안 돼, 한 뭐 48, 49 네, 정도 나올 네. 거고. 이준석 후보가 한 13% 나오는데 이거를 양자로 조사했을 때는 뭐 30대 60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수 지지층이 이제 3자 구도로 된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갈린 거지 보수 지지층 전체의
그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3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되면 결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확산 정도가 달라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도